118년 만에 가장 심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가 공간을 개방해 생수와 휴식 등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 쉬었음 상태로 파악된 이들이 80만 명을 넘어서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를 위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미국 한미우호협회 초청으로 현지 시간 7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조성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충남 라이즈 추진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다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이단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밝히는 실상 반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상 관측 사상 118년 만에 가장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시민들에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생수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낮 12시 직장인들이 오가는 점심시간. 건널목 앞에 설치한 온도계는 5분이 지나지 않아 40.4도까지 기록됐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연일 살인적인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달 초 서울 낮 최고 기온은 기상 관측 이후 118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요새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시원한 것도 많이 찾게 되고 또 작년보다도 많이 더운 것 같아가지고 숨이 막히고 더운 것 같아요. 진짜 질식할 정도로. 보기만 해도 반가운 냉장고 안 시원한 생수. 이곳은 서울 영등포 산업선교회 1층에 위치한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라면 누구나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6월 한 달은 평균 96명. 생수와 음료는 물론 늘 바삐 움직여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헬멧 건조기와 안마의자 등도 갖췄습니다. 쉼터를 찾는 이들은 더위를 식힐 뿐 아니라 안정과 위로까지 얻습니다. 어지러워. 뜨거운데 막 이제 쫓기듯이 달리다가 여기 오면 잠시 좀 안정을 찾고 가니까 좀 조급해지는 것도 좀 없어지고 이제 평안을 얻고 가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내어준 공간은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주중에 그 남은 공간들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쌓이면은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성도분들한테도 큰 보람이 될 테고 복음의 어떤 실제성을 경험하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무더위 쉼터. 대조동 루터교회는 2011년부터 교회를 개방해 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생수, 컵라면을 제공합니다. 10년 가까이 이곳을 찾은 한 주민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교회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다 좋으시니까 좋은 것만 보게 되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주민들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그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 문을 열게 되면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18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폭염. 더위를 식히는 교회의 작은 실천이 일상 속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청년들 중 쉬었음 상태로 파악된 이들이 8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불안과 번아웃이 청년 세대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김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 기준 15세에서 39세 쉬었음 상태로 파악된 청년은 68만 4천 명. 이보다 석 달 전인 2월엔 사상 처음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들 중 80% 이상은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로 첫 일자리뿐만 아니라 재취업 역시 문턱이 높아졌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구직 실패는 재정난과 함께 청년들을 깊은 무기력과 번아웃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상담센터의 5년간 상담 기록에 따르면 기독 청년들 사이에 가장 많이 호소된 심리적 어려움은 불안이었고 대인관계, 우울, 가족 문제, 성격, 진로 고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득이 평균적으로 236만 원인지 그 4대 보험 제외하고 소비가 213만 원 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23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 항상 부족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같은 현실에서 기독 청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신앙적인 당위만 강조하는 교회의 태도는 오히려 상처로 남아 청년들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지적을 뒤로하고 새롭게 떠오른 대안으로 서울중앙교회 등 일부 교회들이 도입한 희망기금 제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청년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삶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이제 목적 헌금을 받아서 한 사람한테 500만 원 한도를 정해놓고 이제 빌려줘요. 그래서 매년 1년 정도마다 이제 갱신을 해주면서 이제 그때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연장을 해주고 탕감 여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와 함께 목회자들의 설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성도들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제시돼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거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처럼 실제 관계적 측면을 좀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나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면 어떨까.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이제는 교회가 그 곁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산보다 느리게 자라지만 삶의 끝까지 붙드는 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미국 한미우협회 초청으로 현지 시간 7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조성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추모비와 공원 조성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알지 못한 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이 자리에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유현준 홍익대 교수,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 각계 인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컨퍼런스 전날 호놀룰루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연합 집회를 인도하며 현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석대 백석문화대학교가 9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 라이즈 추진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다졌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백석대 장종현 총장,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을 비롯해 22개 대학 총장, 14개 시군단체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충남 라이즈 사업 수행대학으로서 충청남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이번 충남 라이즈 사업은 대학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실천적 교육을 통해 충남형 교육혁신의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와 이단상담전문교육원이 지난 8일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 반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신천지의 핵심 교리인 요한계시록 실상을 체계적으로 반증해 신도들의 회심을 유도하고 한국교회 이단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도들이 나올 때 신천지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반증을 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대표회장의 강의로 진행되며 오는 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 상록교회에서 열립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전북노회가 전주 인후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교단 질서와 노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논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고신전북노회 성환성 노회장은 아픔과 고난을 딛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는 전주 인후교회 전진명 목사가 청원한 담임 목사 문승주 씨의 청빈권을 포함한 징계 관련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특히 A교회 목회자의 교회 공금 횡령과 노회 법 위반에 대한 징계 청원이 제기됐고 노회는 제명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노회 측은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 노회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정의 기회를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10일 오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특검팀이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경로설 수사를 위해 10일 이중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더위가 절정에 달할 오는 8월 둘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기가와트까지 오를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72일간을 여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 등 전력 유관기관과 전력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 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며 공식 문자 메시지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시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214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품을 출시한 2023년 6월 15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214만 2천 명이며 이 중 84.2%가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 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미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상위 15개 나라 가운데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15%로 41.4%인 중국과 16.5%인 일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전체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하루 동안 감지된 공중 표적 수가 741개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번 공격이 휴전에 협조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대규모 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텍사스와 경계를 맞댄 뉴멕시코주에서도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날 마을을 덮친 홍수로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텍사스 홍수 피해 지역에서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어린이 36명을 포함해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국의 핵 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의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 전력 사용 조율에 있어 처음으로 이뤄낸 합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제공하던 안전망으로부터 독립을 확대하면서 유럽 전역 억지에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감원 요구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위급 직원 2천여 명이 조기 퇴직하게 됐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9일 최소 2,145명의 나사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 등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퇴직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감원은 나사의 10개 지역 센터 전체와 달 탐사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9일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약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종가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어 162.8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시총은 3조 9,720억 달러를 기록하며 4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부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강릉, 포항은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5도, 부산, 제주 30도, 대구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들을 조명했습니다.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무더위 쉼터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응원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지역민과 호흡하며 섬김을 전개하는 교회의 활동은 공동체를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